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사 관리를 이용해서 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 완성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성적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설정 작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성적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필드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려면 디자인 보기로 가려면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드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그죠? 그 필드에 대한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말은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성적 테이블을 열었죠. 디자인 보기로 갔습니다. 학번과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키 설정하는 거는 쉬워요. 뭐 학번 눌러서 기본키 눌러주면 기본키 설정이 끝납니다. 문제는 2개 이상의 필드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목 코드 지적하고 또 기본키 하면 얘는 빠지고 얘가 다시 들어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학번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과목 코드를 동시에 2개를 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키를 눌러줘야 학번이라는 필드와 과목 코드라는 필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기본키를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학번과 과목 코드는 유일성을 갖습니다. 유일성을 갖는 거를 기본키로 잡아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학번이라는 필드의 데이터는 유일한 데이터예요. 중첩되는, 중복되는 데이터는 있을 수 없어요. 학번이 같은 학번이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과목 코드도 뭐 전산학개론, 무슨 개론, 무슨 학 전공 이런 과목 코드가 동일한 코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 유일성을 갖는 데이터들을 기본 키를 잡아서 다른 테이블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본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론 수업 때 또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기본 키 설정할 때는 뭐다? 필드 설정하고 클릭하고 기본키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성적 테이블에 있는 수강용 연도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자동적으로 현재 날짜 연도가 표시되도록, 연도만 표시되도록 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강연도 필드에 기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면 자동으로 일단은 연도가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값에다가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을 는 이어 가로 열고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 오늘 날짜고 거기에 이어 연도만을 뽑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뭐다? 자,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면 여기 보시면 수강연도에 무조건 연도가 바로 먼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날짜면 데이트겠지만은 데이트 중에 연도를 이어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2023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렇게 설정하라는 거고, 3번 성적 테이블에 있는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 하나만 입력되라 라는 거예요. 즉
성적 테이블에 있는 등급이라는 필드에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제한을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등급이라는 필드에는 텍스트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한다라는 얘기야. 뭘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글씨만 딱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만 글씨? A, B, C, D, F만. 다른 글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in 가로 열고 대문자 A, 심표 B, 심표 C, 심표 D, 심표 F 가로 닫고 하고 엔터 치면 얘가 알아서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잡혀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내가 i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i죠. in 이게죠. in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in이라고 해서 l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요거 l자 아니에요. 대문자 i예요. 그래서 in이지 lin이 아니라 lin이 아니라 l이 아니에요. l 요거 때문에 꼭 틀린 사람이 있어요. in 그래서 in이라는 뜻이야. in 포함하다. A, B, C, D, F만 포함한다는 거야. 나머지 글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저장해서 데이터 시트 보면 등급에는 이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면 에러가 뜬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A, B, C, D, F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강제로 뭐다? 레코드가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입력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입력이 들어가면 이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닫기, 그냥 디자인 보기. 안 되죠. 네. 과목 코드도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설정이 되면 복잡해져요. 닫기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디자인 보기로. 지금 하는 연습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성적 테이블에 있는 점수 필드에는 0에서 100까지 점수만 입력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점수 필드에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100점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101점 숫자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제한을 둬야 되겠죠. 필드 속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between이에요. between 0에서부터 0 and back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between 0 아니면 0 이상 and back 이하 이런 식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나 요거 이렇게 입력하나 어차피 0에서 100이라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거를 속성, 필드 속성에서 설정하시라는 얘기죠. 4번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성적 테이블에 있는 학번 필드에는 10자리 숫자만 들어가야 돼요. 공백 없이 2021-01-0001 형태로 반드시 그 10자리가 반드시 숫자 필수로 들어가게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번에는 입력 마스크에 무조건 그 10자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도 서식 코드가 있어요.
0 코드냐, 9 코드냐, 샵 코드냐, 뭔 코드냐에 따라 다 달라요. 엑셀에서도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서 서식 변경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0은 0을 표시하고 샵은 0을 표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입력 마스크에 서식 코드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다가 네 자리 0000 다시 00 다시 0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파일 탐색기에 여러분 이름 폴더로 가서 거기에 있는 실기 기출문제 강의 예제 폴더로 가서 거기 보면 참고자료 있죠? 참고자료에 보면 액세스 실기정리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액세스 실기정리라는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편집사에 보면 입력 마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스크 기호 세미콜론 저장 여부 세미콜론 표시 형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마스크를 입력할 때 필수사항 반드시 그 자리엔 숫자가 들어가게끔 고정시켜 줄 때는 0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0000-00-0000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9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백도 가능해요. 즉 9999-99-99를 넣으면 이때는 여기가 202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공백이 하나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9는. 그렇지만은 0 코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해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0 코드는 필수사항. 무조건 어떤 숫자든 10자리는 다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숫자 마스크는 0이냐 9냐 샵이지만 문자 같은 경우에는 L이냐 A냐 그 다음에 대문자 변화냐 소문자 변화냐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필기할 때도 요거 아셔야 되겠고요. 아셨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입력 마스크 이렇게 작업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라는 얘기는 여기는 학번 필드에 반드시 입력되라는 것은 모든 레코드에 모든 자료의 레코드에는 다른 거는 공백 들어가도 되지만은 학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수 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번 필드를 클릭해 보세요. 학번 필드를 클릭하고 그리고 반드시 값이 지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필수 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7번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 필드의 인덱스인데 여기를 중복 가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가능 이렇게 중복 가능 중복 가능 인덱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 테이블에는 학번이 유일성을 갖기는 한데 같은 학번이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과목 코드가 달라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성적의 과목 코드가 전산학개론하고 물리학개론은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두 개를 봤어. 그러면 학번은 2번 들어올 수는 있겠죠. 과목 코드는 따로따로 돼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적 테이블의 레코드 부분 중에 같은 학번이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맞춰주는 겁니다. 기본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유일성을 가져야 하지만 두 개의 학번이 들어올 수는 있다, 입력될 수 있다라고 중복 가능이라는 인덱스 설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예요? 학번은 무조건 한 번밖에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학번이라는 것은 레코드, 여기에 있는 여기 레코드가 학번이 무조건 한 번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중복 가능이니까 두 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성적 테이블에 있는 과목 코드 필드에는 숫자 3자리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값이 1이면 001 형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형식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형식. 그러니까 숫자 형식이면 1 넣으면 그냥 1만 표시가 되지 001로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001 값으로 표시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형식을 000으로 표시하면 이제 1 넣으면 001, 9 넣으면 009, 10 넣으면 010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식을 000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과목 코드는 무조건 3자리인가 봐요. 000으로 표시하라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이제 8번 문제에 대한 속성, 설정 작업이고, 자, 저장하시고, 이제 닫기 하시면 성적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학생 테이블, 주민등록번호 필드에는, 자, 그러면 이제 학생 테이블로 갈게요.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가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 레이블만 주민번호로. 무슨 얘기냐? 자, 필드 이름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에요. 그래서 봤어요. 데이터 시트 보기.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필드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인데 여기에 있는 이 열 이름, 열머리글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캡션인데 여기에 있는 이 이름 자체를, 글씨 자체를 뭘로 바꿔라? 주민번호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필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필드는 이름은 그대로 주민등록번호지만은 보여지는 데이터 시트에 보여지는 것은 주민번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캡션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캡션으로. 캡션에다가 주민번호라고 쓰시면 돼요. 주민번호. 캡션에다가 주민번호. 그러면 뭐예요? 자,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여기 보처럼 주민번호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필드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필드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열머리글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필드의 이름은 뭐다? 주민등록번호예요. 이렇게 해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놈을 검색한다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해야 돼요? 주민번호로 검색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주민번호는 그냥 보여지기 위한 작업인 거지 필드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업은. 아시죠? 이런 게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학생 테이블의 성별 필드에는 남, 여 두 가지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형식을 바꿔줘라. 자, 그러면 여기는 성별에 보면
데이터 형식에 짧은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짧은 텍스트면 뭡니까? 글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글씨도 255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별은 남녀 딱 하나 구분만 해주면 되잖아요. yes냐 no냐 이것만 구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형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데이터 형식에 보면 yes or no 형식으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얘가 남자고 no가 여자라고 하면 그렇게만 구분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의 저장 용량도 255자 들어가는 저장 용량이 아닌 1비트만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그만큼 저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항상 모든 것을 다 짧은 텍스트로 하면 255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뭐야? 이게 누적이 되면 데이터 저장 공간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짧은 텍스트, 어떤 거는 긴 텍스트, 어떤 거는 뭐 숫자 형식, 또 아니면 다른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작업 처리를 해줘야 되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필드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는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은 필드 크기 자체를 뭐라? 13자리로 딱 바꿔버린 겁니다. 왜?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밖에 들어가지 않지 14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만큼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놓으면 항상 짧은 텍스트는 255자 들어가는 할당을 해줍니다. 저장 공간 자체를. 그러면 매 레코드마다 255자 할당을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메모리 효율을 잘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작업해서 필드의 속성을 설정하는 작업을 테이블 완성해서 작업을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